41강입니다. 41강부터는요, 부동산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학개론의 기본 강좌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체를 8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금융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금융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자금을 융통할 때 빌리는 쪽에서는 금융이지만 빌려주는 쪽에서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와 금융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험에서 합쳐서 12문항이 출제가 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정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투자라는 파트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단지 금융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들을 자꾸 반복해서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익혀가지고 용어들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은요, 금융 그러면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때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리는 쪽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는 증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항상 앞으로 증권 이런 말이 나오면 주식과 채권이다. 그럴 때 주식은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으로서의 그 몫을 받게 되는데 그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지문에 배당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말하자면 주식형이고 주식형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는 걸 지분금융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에 지분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때는 자기 몫이 많아지고 회사가 잘못될 때는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는 수익도 많지만 위험도 큰 이런 형태를 지분금융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채권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거죠. 빌릴 때는 이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는 걸 부채금융 이렇게 이해합니다. 해서 증권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고 주식 형태로 돈 빌리는 건 지분금융, 채권 형태로 돈 빌리는 건 부채금융 이렇게 기억하되 그러면 대개 부채금융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지분금융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많이 묻고 있는데 이번 41강에서는 부채금융을 중심으로 용어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가 ABS, MBS, 조당금융, 신탁금융, PF, 그 다음에 국채, 공채, 사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AM, 신, 피, 채 이렇게 첫 글자로 AM, 신, 피, 채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다시요. 우리 부채금융 그럼 뭐라고 한다? AM, 신, 피, 채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ABS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 ABS가 아니에요. 자산담보부 증권 이런 뜻인데 자산유동화 증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MBS 그러면은 주택저당 증권 해갖고 우리가 별도로 한번 다음 강좌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ABS, MBS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는 이자를 주는 채권형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ABS, MBS는 부채금융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별도로 공부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저당금융, 신탁금융, PF는 저당금융 그러면은 저당 잡히고 돈 빌렸다. 말하자면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았다 이렇게요. 신탁금융 그러면 신탁을 하고 자금을 융통했다. 신탁이라는 건 맡긴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신탁회사에 맡겨요. 그때 맡겼다는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편의적으로 우리 펀드를 가입을 하면은요, 펀드라는 것은 금전신탁이에요. 내 돈을 운영하는 운용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맡겼다는 증서를 수익증권이고 우리가 편하게 펀드 통장 맡기고 대출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신탁금융 그러면 펀드 통장으로 대출받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펀드 통장을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F는요, 이것도 별도로 공부를 하겠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약자예요. 근데 프로젝트는 사업이에요. 파이낸싱은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PF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라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그 사업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다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받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한다? 부채금융,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국채, 공채, 사채, 이 말은 국채 그러면 국가가 돈 빌리는 거죠. 공채 그러면 공공기관이 돈 빌리는 거죠. 사채 그러면 회사가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릴 때는 다 이자 주는 건데, 그럴 때 국채, 공채를 국가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공채에 묶어갖고 우리가 무위험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회사가 돈 빌리는 것도 이걸 회사채라고 합니다. 이 사채는 회사채예요. 그럴 때 이런 채자가 나오면은 부채금융이다. 그래서 첫 글자로 AM저 신피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꾸 소리내서 발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조금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네요. CP라는 게 있고 CD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익숙해야 돼요. CP 그러면 기업이 돈을 빌릴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 빌릴 수도 있지만, CP라는 기업 어음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채로 돈을 빌리는 것보다 CP는 발행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빌릴 때는 CP 발행을 많이 해요. 우리 어음 끊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P는 이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CD라는 것은 은행이 파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 CD는 다 부채금융으로 이해를 하시고 묶어서 AM저 신피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 자꾸 반복해 주세요. 자, 그 과정에 우리 3번에 가서 저당금융, 신탁금융을 조금 더 용어로 본다면, 저당금융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이라면은 신탁금융은 수익증권, 펀드 통장 맡기고 대출받는 거고, PF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초과담보라는 용어하고 또 하나는 비소구라는 용어, 두 개를 기억하는데, 이때에 초과담보라는 것은 여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 LTV 그러면 저당 비율 또는 대출 비율 해가지고 70%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의 70%를 대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한다면 5억의 70%는 3억 5천을 대출받습니다. 이때에 대출액은 3억 5천이고 가격에 해당되는 5억이 담보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로서 초과된 부분, 이게 말하자면 3억 5천을 대출받고 남은 돈, 여기 1억 5천이 남지 않습니까? 그 여분 1억 5천을 초과담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대출 받고 남은 여분을 초과담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담보를 초과한 부분, 이제 초과한 이제 여분으로 우리가 남은 담보액을 우리가 초과담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만약에 내가 70%로 대출 받으면 3억 5천인데 여기 더 얹어갖고 이제 그 20%를 더 받았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90을 받은 거거든요. 그럴 때 4억 5천을 대출 받았다고 한다면 LTV 90%는 4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여분이 5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는 은행의 입장에서 여분이 적으면 불안하죠. 그러니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LTV가 많을수록 대출 금리는 올라가죠. 그리고 만약에 여분이 많을수록 은행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죠. 그러니 대출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과 담보액과 그 금리는 반비례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은행에서의 대출 금리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거죠. 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초과 담보액과 그 수익, 여분과 수익은 반비례다. 여분이 많으면 안정적이니까 금리라든가 수익은 떨어지고 대출 금리요. 그 다음에 담보액이 적으면은 불안하니까 대출 금리라든가 수익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과 담보 그 여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비소구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5억짜리를 담보로 4억 5천을 빌렸어요. 예, 그런데 이걸 못 갚았어요. 그래서 경매로 들어가서 낙찰가가 만약에 4억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90을 빌려간 쪽에서는요. 4억 5천이니까 말하자면은 먼저 3억 5천은 처음에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나머지 여분 1억은 캐피탈에서 빌렸다고 하자. 얹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러면 캐피탈에서 1억을 빌린 거거든요. 그런데 3억 5천 은행 가져가고 캐피탈에서 5천 남은 걸 가져가고 5천이 못 받은 돈이 생겨요. 그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를 소구 비소구 그럽니다. 자, 그런데 비소구라는 것은 그 담보 부족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소구 그러면은요 저당금융은 부족분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 뿐이지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신탁금융과 PF다. 제가 신탁금융은 펀드 통장 맡기고 대출받는 거 했는데 나중에 돈을 못 갚았을 때 펀드 통장을 청산을 했는데 못 받은 돈이 나오면은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 사업에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비소구 그러면 두 개, 신피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비소구라는 단어 출제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과 신탁금융은 구분하자는 거죠. 신탁은요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땅이 좀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걸 신탁회사에 계약이라든가 유언에 따라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합니다. 맡겨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긴다는 측면에서 항상 소유권이 이전을 하는 거예요. 신탁은 신탁을 원인으로 해갖고 여기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 이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형식적 소유권 이전 그럽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그 땅을 가지고 금융을 하고요. 돈을 빌립니다. 건설을 하고요.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금을 융통한다든가 건설한다든가 분양한다는 것은 전부 다 신탁회사 책임이라는 것. 소유자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 그래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금융비용 제하고 건설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수료 다 떼고 자기 비용 다 제하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주는 거죠. 누구한테? 수익증권에 맡겼으니까 맡겼다는 증서를 주겠죠? 그 증서를 뭐라고 한다?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배당을 하는 겁니다. 배당을 하는 거니까 신탁은 지분증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맡겼다는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펀드통장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 펀드통장을 은행에 맡기고 대출받을 때는 이자 주는 거니까 신탁금융은 부채금융이라는 것. 그래서 신탁은 지분이고 신탁금융은 부채라는 것 구분해서 기억을 하십니다. 해서 우리 41강에서는 부채금융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자꾸 새로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은 낯설 수 있는데 자꾸 소리내서 반복함으로 용어를 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금융 그러면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건데 AM저 신피채가 있다. ABS, MBS, 저당금융, 신탁금융, PF채가 있다. 국채, 공채, 사채입니다. 이때에 ABS, MBS는 별도로 이거는 A를 가지고 S라는 것을 만드는 건데 별도로 공부를 하겠어요. 현재 둘 다 부채금융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당금융, 신탁금융, PF는 저당 잡히고 대출받았다. 신탁을 해서 수익증권 담보로 대출받았다. PF는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다 대출이니까 뭐라고 한다? 부채금융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당금융은 부동산 담보로 할 때는 소구지만 그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피 두 개, 이 신피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담보물에 못 받은 돈을 달라고 못한다. 이것도 비속어라는 거 기억하고 이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그 여분을 초과담보라고 하는데 여분이 많으면은 안정적이니까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이 떨어지고 여분이 적으면은 위험하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도 올라가니 초과담보와 수익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신탁과 신탁금융은 다르다는 거. 신탁은 맡겼기 때문에 지분이고 모든 책임을 신탁회사가 진다는 것.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 그러나 신탁금융은 맡겼다는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니 부채금융이고 그 담보물이 부족할 때는 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비소구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것 됐어요. 저당대출 그러면 담보로 대출받는 거니까 이거 이자죠. 그래서 부채금융에 해당이 됩니다. 조인트벤처 이거 다음 42강에서 지분금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분금융입니다. 일종의 합작투자 해갖고 이거 투자자가 배당받아요.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지분금융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 그러면은 신탁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대출받는 거니까 이것도 부채금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P요. CP 끝에 CP 그러면 기업어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해갖고 CP 그러면 어음 형태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금융입니다. CP, CD, 사채, 국채, 공채 이런 것들은 부채금융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거 신탁이에요. 신탁인데 별도로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 지분금융입니다. 별도로 공부를 하겠어요. 여기서 T가 트러스트고 트러스트는 신탁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돼요. 이거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부채금융에 해당되는 게 기억, 디귿, 니을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번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묶었어요. 주택상환 사채 끝에 사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채니까 말하자면 사채, 국채, 공채 이런 말이 나오면은 부채금융이에요.
신탁증서금융, 그러면 신탁증서가 펀드 통장이죠. 대출받는 거니까 이것도 부채금융이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가 여기서 정답이 되겠고, 지분금융입니다. 여기서 T자가 트러스트고, 트러스트는 신탁이고, 신탁은 지분금융입니다. 단지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투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 지분금융이고 배당받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하겠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CP 기업어음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어음, CP, CD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MBB 해갖고 담보부 채권 하는데, 이거는 넓게 MBS라는 상품 안에 MBB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채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채권을 영어로 본드라고 하고, 이거 부채금융입니다. 별도로 공부를 하겠어요. 해서 2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부채금융, AM 저, 신피채 기억합니다.